쏟아주세요. 넘치도록 쏟아주는 관심과 애정이 때론 힘이 되고요.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사치품을 뜻하는 럭셔리라는 말은 라틴어 룩스리아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룩스리아는 넘침, 과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부분에서도 넘치도록 관심과 정성을 쏟아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가방, 신발을 만들 때 장인 정신으로 바느질 한 땀 한 땀 공력을 쏟는 거죠.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명품인데요.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하면서 남들과 다른 탁월한 결과를 바랄 수는 없죠. 바라는 만큼, 원하는 만큼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대체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죠.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걸음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열매는 엄청 많이 크게 열리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큰 열매를 원한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기성제품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절대 명품이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혹은 나 자신을 좀 더 근사한 명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요. 슬프게도 가끔은 그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넘치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봐야 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우리 찐님들 문자 먼저 볼게요. 4090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요 해주셨고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날씨가 덥네요. 아트 송디님, 교수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9898 처사법정 운영운처님께서 퇴근해서 차 한잔하며 방송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춘천 대지행님께서 퇴근해서 큰아들과 여자친구, 셋째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분위기 있는 멋진 카페에 와서 차 마시며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너무 멋진데요? 3585님께서 안녕하세요. 불교 방송 닉네임 유준입니다. 송디 즐거운 금요일 밤이네요. 불교 방송으로 노래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역시 불금은 우리 아무튼 트로트죠. 5732님 민경씨 처음 왔어요. 오늘 실수를 했어요. 가족 톡방으로 보낼 톡을 직장 톡에 보냈거든요. 아이고, 직장에서 눈치채고 개인 톡으로 어서 확인하라고 어찌나 창피하던지 단톡이 너무 많아서 잘 보고 보내야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저도 어저께 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단톡방에 저도 요즘에 많아져가지고 다른 데로 보냈는데 저는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잘 보고 보내자고요, 우리. 4792님께서 야간 산행 가다가 출석 체크해봅니다. 나방들이 헤드랜턴에 몰려드네요. 놀래켜 미안한 마음 스치네요 해주셨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나방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불 꺼 이랬을 텐데 역시 생명의 소중함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네요. 6190님께서 송디 처음 방문하네요. 반가워요 하시면서 신청곡 신청해 주셨어요. 많이 놀러오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8139님께서 세월이 갈수록 딸은 보물이 되어가고요. 아들은 선물 그대로네요. 와,
딸이 저를 보면 연인에서 이젠 그냥 할배죠 뭐. 아들놈은 그냥 친구 먹자 하면 다행이다 싶어요. 정말 가족은 인생에서 선물, 보물인 것 같아요. 5732님께서 아들이 어젯밤부터 열이 나서 몸살 나듯 아팠는데 하교하면서 전화 왔네요. 다짜고짜 좀 괜찮니? 병원 가야 하는데 어쩌니 하고 걱정하자 아들이 하는 말, 그럴 줄 알고 전화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들 괜찮아. 학교 급식도 다 먹고 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일하는 엄마 걱정부터 하는 우리 아들. 오늘은 오히려 위로하는 친구처럼 느껴지네요. 아이들이 어려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다 컸네요. 뿌듯하시겠어요. 8139님께서 가끔 첫사랑이 생각날 때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마음속에 묻고 예쁜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문자 메시지는요. 우리 사이 샵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 앱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많이 많이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멋진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유, 그럼요. 예. 오늘은 멋지게 체크 남방을 입고 오셨는데 네. 못 보는 게 아쉽네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잠깐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518님께서 송디 오늘도 똑똑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오동식 교수님 오늘은 무슨 재미나는 얘기 하실까 궁금하네요 해주셨고요. 3463 법수행님께서 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교수님 처방곡 잘 청취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8919 강태환님께서는요. 교수님 오늘 우연히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5732님께서는요. 교수님 설명 듣고 노래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오늘도 기다립니다 해주셨어요. 8166님께서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머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 보고 있어요. 두 딸이 보고 싶네요. 딸들에게는 잔소리 안 하고 사랑만 주고 키우고 싶은데 왜 잔소리를 하는지 후회가 됩니다. 딸들에게 잔소리 안 하는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겠어요. 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잔소리도 사랑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쵸? 그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안 해요. 맞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학교에서도 네. 학생들한테 잔소리꾼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사랑으로. 제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기억나는 거는 잔소리밖에 없다고.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중에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오면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떠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잔소리는 해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때가 되면 다 그게 그럼요. 걸음이 되고 예. 살이 되고.
먼저 그러면 가요 대백과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예, 오셨나요? 오늘은 김은국 씨 오. 하면 생각나는 노래 호랑나비. 호랑나비? 예. 그 호랑나비 원래 그 노래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호랑나비를 먼저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불렀는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그 배따라기라는 멤버. 그러니까 배따라기가 뭐 비와 찻잔 사이, 은지 뭐 이런 노래 불렀던 배따라기라는 그룹이인데 남녀 듀엣이었는데 네. 거기에는 남자 멤버이기도 하죠. 그 노래도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혜민 씨가 작곡한 노래가 그거 외에도 많아요. 이제 김은국 씨 것도 많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뭐 동요도 하고 많이 작곡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이동기 씨가 논개로 막 히트가 나고 나서 이 노래가 좋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호랑나비를 그래서 먼저 녹음을 하신 거예요. 85년도에. 그 하셨는데 성공을 못했죠. 전혀 뭐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뒤에 또 다시 그 87년도에 김홍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김홍경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 그 다운타운 가수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그 실브루 사단이기도 하고 이종환 씨 그 사단이었는데 이분이 뭐 곡도 또 쓰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음반도 많이 냈는데 자기가 낸 음반은 하나도 히트가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냈는데 히트가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김은국 씨가 히트를 냈잖아요. 눈이 크라이라는 노래도 이분이 먼저 불렀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버들피리고 둘다섯이 불러서 더 히트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당시엔 그리고 이 통기타 가수들 사이에서는 노래들을 서로 그냥 뭐 바꿔 부르고 내 거 네가 부르고 네 거 내가 부르고 하는 그런 좀 문화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동기 씨, 김홍경 씨의 히트가 안 났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더니 김은국 씨가 자기가 부르겠다고 하는데 김은국 씨를 만나게 된 사연도 또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라 둘이 친구인데 원래부터 친구가 아니라 그 인간시대라는 무슨 그 프로그램에서 네. 그 정아라는 불치병이 걸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김은국 씨가 가수로 초대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혜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정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거기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서 거기를 가는 바람에 김은국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만나게 돼서 서로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동갑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친구가 돼서 그러면 나 곡을 하나 주라. 그래서 노래를 막 이것저것 들어보다 이 노래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호랑나비였던 거죠. 근데 호랑나비가 자기는 이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템포도 막 빠르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아싸 이런 것도 집어넣고. 네. 아싸.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코스염을 길리기 시작을 했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코스염을 지금 기르고 있는 코스염이 원래부터 길렀던 게 아니라 이 호랑나비 때문에 길렀다는 거예요. 아니 네. 원곡이 아니었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불렀는데 그게 이제 벼랑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혜민 씨 입장에서도 발표하고 나서도 이게 히트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뭐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곡이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벼랑간에 가요톱텐 1위를 5주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와. 깜짝 놀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됐고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왕십리 그 59년 왕십리라는 노래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59년 왕십리라는 노래도 원래 다른 사람이 불렀어요. 김남희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걸 부른 거를 또 듣고서 이거 내가 하겠다고. 근데 원래 제목은 그냥 왕십리예요. 근데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59년생이고 왕십리에 살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김은국 씨도 그렇고 또 이혜미 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거 59년 왕십리로 하자. 그래서 제목도 김은국 씨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게 히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히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하느냐 또 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퀄리티 높게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운도 많이 작용을 하는 네. 거겠죠. 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그럼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7769님 사연입니다. 교수님, 생전 평일에 놀러 가질 않는데 어쩌다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됐어요. 귀가하던 중에 주차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튀어나와서 제 차 뒤쪽을 받았어요. 아무리 보험으로 해결한다지만 젊은 여성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네요.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화가 너무 납니다.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교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와. 이런 일 많죠, 뭐. 네. 예. 근데 아마도 그 차를 받은 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표정이 이제 무표정이고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한 거는 경험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긴장하고 그냥 사고가 나니까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운전을 이제 10년 넘게 해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면 날 수 있잖아요. 나면은 뭐 죄송합니다 사과도 드리고 막 처리를 하는데 저도 초보 때는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받았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미처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자기가 먼저 사고를 냈어. 아유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크게 사고가 안 나고. 아이 그럼요. 접촉 사고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차는요. 차에 앞뒤에 범퍼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받으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받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받았을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받을 일이 없으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보험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동생은요. 이거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고가 한번 났어요. 피곤해서 졸다가. 근데 24시간이 안 돼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하루에 세 번 난 적도 있어요. 오, 진짜요? 저기 불교방송에서 나가다가도 사고가 한 두 번 그랬죠? 두 번. 네. 그렇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주의해서 혹은 뭐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뭐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니까. 네. 이미 일어난 일 어쩌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유. 그렇게 넘기셔야죠. 네,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거나 안 할 말을 해서 서로 불편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원수처럼 되기도 하는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참 그렇게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안 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긴장해서 겁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왜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용기가 없었는지 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모든 데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소리가 쉽게 나오지만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미안하다는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한텐.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좀 맞아요. 좀 세상을 알게 해주고 되니까. 예. 또 하다 보니까 아 별거 아니네 쉬워지고 또 내 마음도 편해지니까 아 조금 내가 덜 미안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게 되면 그럼요. 예. 상대방과도 이렇게 풀리게 되고 하더라고요. 훨씬 그거지. 그렇게 되면 네. 빡빡하게 할 것도 좀 편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접촉 사고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큰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상대방이 털끝만큼도 미안해하지 않으면 더 화가 나고 속상한데요. 아마 찐이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이렇게 접촉 사고를 당한 776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시고 네.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을 좀 쌓으시라고 그래서 예전에 70년대에 서수남 하청일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네.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끼네. 네, 그 서수남 하청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러시면 안 돼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장미화 씨. 장미화 씨는 아시죠? 네. 이름은 아는데 이 노래는 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웃으면서 말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다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제목이 네. 딱이네요. 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5006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얼마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를 하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일 앞줄에 앉아서 강의 중에 계속 궁시렁거리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하면서 강의 분위기를 흐리네요. 아니, 재미가 없으면 본인이 안 오면 될걸. 왜 와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강의가 너무 재밌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못 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언짢은데 또 우리 강사님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네요. 교수님이 들려주는 노래 들으면서 마음 풀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이 학생들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간간이 있죠. 예, 간간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학생 중에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랬다간 저한테 아주 전 가만 안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또 그리고 음악을 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네. 그런 일이 없는데 특히나 네.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는 본인이 자청해서 와서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청해서 듣는 거니까 사실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와갖고 굳이 의무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은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경우니까 그럴 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강의는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럼 안 오면 되는데 네. 왜 와갖고 빨리 끝내달라고 굳이 그러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 심리는. 예. 네. 그냥 진짜 꼭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원해서 근데 오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아마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네.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뭔가를 더 배움을 갈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연세 들으신 분이 나이 60, 70, 80에 대학교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 있던 대학에도 그런 연세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컴퓨터 이런 걸 잘 못 하시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껴 있으면 오히려 학교에서는 이런 분들이 도태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다른 분들이 막 화를 내죠. 너 뭔데 그러냐고 나가라고 네. 막 그러죠.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강의에서는 아마도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도 못 하실 거고 네. 가깝지 않으니까 네.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네. 더 속상한 거는 이분 말씀대로 듣는 사람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강의하시는 분은 화나죠. 당연히 눈치를 채셨을 네. 텐데 너무 아니, 그리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알아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분이 내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듣고 있고 눈이 반짝반짝. 네, 어느 분은 전혀 관심 없이 듣고 있고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신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안 듣고 관심 없는 분한테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네. 내가 더 잘 들어주고 그럼요.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긴 세월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지각하거나 졸거나 과제 안 해오거나 딴짓하거나 온갖 모습의 학생들을 정말 다 보셨을 텐데 언제 제일 따끔하게 혹시 야단치신 기억이 있으신지? 저는 항상 야단을 친 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우리 과의 학생이 만약에 200명이다. 2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다 알아야 돼요. 네. 이 친구는 어느 수업에 언제 빠졌고 와. 어느 수업에 지각을 했고 이걸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야단을 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을 때 제가 야단을 많이 쳤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길에서 만나면 일로 와. 그럼 와서 등짝 대고 그럼 등짝 나한테 맞고. 그럼 제일 크게 화내신 기억 혹시 있으세요?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해와야 될 걸 안 하는 경우 우리 음악은요. 합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동으로 같이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합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0명이 합주를 하는데 한 명이 준비를 안 해와요. 만약에 베이스나 누가 준비를 안 해갖고 오면 나머지가 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어느 곡을 할 거야 준비해갖고 와 그랬는데 네. 아무것도 준비를 해갖고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피해보는 건 괜찮으나 네. 이게 음악이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네. 음악이 약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주할 테니까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연주해. 그다음에 노래는 어떻게 해. 이게 서로 약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차선을 지켜서 차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들어오고 막 하면서 막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네. 마찬가지로 음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시간 약속. 근데 이상하게 연습 시간이고 무슨 이런 시간 늦는 사람들 꼭 늦어요. 예.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인가 봐요. 예. 정말. 저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네.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도 좀 못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20대 초반 때는. 그래서 이제는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오히려 여유 있게 조금 빨리 가는 게 네, 조금 빨리 네, 항상 준비하고 빨리. 하면 정말 변수가 생기거든요. 네. 차가 막힌다거나 뭔가 갑자기 놓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네. 억지로 참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내심 불편하고 속상했던 경험들 우리 찐이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5006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아주 딱 맞는 노래가 있죠. 저 윤신혜 씨가 불렀던 공부합시다. 네. 네. 그다음에 주현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돌아오지 마세요. 네, 저 좋아하는 그분 좀 안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돌아오지 마세요. 그분 네. 좀.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좋은 음악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할 때요. 그게 느낄 수 있으면 네. 훌륭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네.
그런 저기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잔소리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이 지금 92이신데 네. 제가 이제 매일 전화를 드려요. 이제 따로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전화만 딱 받으시면서부터 잔소리를 시작을 하세요. 네. 뭐 운전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문단속 잘해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시나 싶은데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자제분들 네. 입장에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잔소리 하시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거나 그래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네. 예. 자기가 관심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야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그 잔소리가 달게 들리실 겁니다. 네. 네. 이게 다 사랑이구나 그럼요. 하고 네. 듣는 우리 찐이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찐이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